자,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달콤한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하는 여의도 시럽자들 시간입니다. 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김연아입니다. 예. 자, 행복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박수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LH 사태 때문에 지금 거의 이게 무슨 블랙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영선 이제 서울시장 후보 특검 제안했고요.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검찰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박수현 위원장님. 예, 박영선 후보가 이제 특검까지를 제안을 했는데, 예. 그래서 아마 정말 철저한 진상조사 이런 것들로 한 점 의혹이 없이 우선 진상을 규명하자라는 차원의 예. 강조된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경찰청이 이러한 수사를 국수본이 담당하게 돼 있고 지금 특별수사본부도 이제 가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어떤 높은 수사력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도 있고 소망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 만들어진 또 합의해서 만든 새로운 제도 하에서 어떻게 최대한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지 이런 기둥 자체를 흔드는 이런 것들은 좀 빠른 이야기이고 예. 정치 공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수현 위원장께서는 특검 제안 나온 것에 대해서 이건 지금 아직은 이르다.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찰 수사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박수현 전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참 그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예. 이래저래 여당발 인사들에게서 나오는 목소리는 좀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수사 대신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예. 개인정보 동의만 얻는데 일주일 정도 협의하더니 겨우 추가로 특이 의심자라는 명분으로 7명 정도 적발한 합동조사본부의 조사 결과가 지난주에 있었죠. 예. 그러더니 이제 뒤늦게 합동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와가지고 여당의 재보궐선거 후보자는 갑자기 특검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그러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인지 보통 우리가 특검은 경찰도 못 믿겠고 검찰도 못 믿을 때 선택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의견이 조율된 건지 각자 너무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조금 의심스럽고요. 예. 또 지난주에 여당의 원내대표는 뜬금없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하자고 또 제안을 하셔서 저는 진실규명보다는 조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간 끌기 또 경찰과 또 검찰 간의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여당과 벌어지고 있는 힘겨루기에 있어서 조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순간만 모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시간 끌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예. 변창흠 장관의 사표 수리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인 스텝이 꼬인 것 때문에 국민들은 방법보다는 제일 원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투기꾼들이 도망 못 가게 확실하게 이번 것에 대한 수사를 하고 또 재발 방지에 대한 좀 대책을 만드는 것 이게 가장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당의 대응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께서 좀 길게 말씀하셔서 예. 제가 짧게만 붙일게요. 예. 김연아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 통상적으로 야당이 하는 그러한 아주 발본색원 아주 철저한 진상조사 또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 수사 이런 것들을 지금 거꾸로 여당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은 사실 매뉴얼처럼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처럼 서로 이렇게 주장하던 다 나와 있는 답안지 같은 것들이니까 어떤 정치 공방이나 이런 것들로 흐르지 않도록 그 답안지대로 그렇게 빨리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지금 달콤 쌉싸름한 정치 분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소통 위원장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1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안철수 그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가 LH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의 마음을 담아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이런 청원을 청와대 청원을 올렸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박수현 위원장님. 뭐 저부터 먼저 할까요? 네, 그러시죠. 예. 이번에 많이 네. 말씀하시죠. 예. 그러시죠. 예. 사실 뭐 이럴 때일수록 좀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기도 하고요. 예. 또 자신들에게 또 선거 국면이니만큼 유리한 방향으로 또 유도하고도 싶을 겁니다. 인지상정이죠. 예. 그러나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국민의 허탈과 분노입니다. 이런 국민의 분노 앞에 철저한 진상규명, 신속, 투명, 공정 이런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벌할 것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정치권의 모든 것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예.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 발언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 이런 어떤 절차들을 늦게 하고 예. 또 본질을 잊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죠. 예. 이 역시 윤석열 안철수 총장의 마음을 담자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네. 선거에서 본인에게 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어떤 국민의힘과 경쟁 속에서 예. 어떤 그런 표를 진영에 그쪽도 표가 있다면 예. 그런 것들을 좀 당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 계산이다 이렇게 보셨군요. 김연아 전 의원님, 비대위원님. 네. 최근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소환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에 의존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일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결국은 국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뭔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꾸만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박영선 의원님도 윤석열 전 총장과의 인연을 언급하셨다가 예. 김진애 후보에게 조금 반격을 당하기도 하셨는데요.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런 철저한 수사 경험 또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원칙적으로 대응했던 그 철저한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좀 바램 예. 또 그런 것을 지금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같이 반영된 그런 지금 민심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LH 지금 직원들 투기 의혹에 이어서 또 이게 자꾸 이제 부동산 투기 자체가 지금 일파만파이다 보니까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 사저 매입 관련해서도 또 이제 야당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좀 정수롭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자, 이런 공방전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이거 먼저 박수현. 하여튼 야당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잘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너무 과도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국민의 분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때 왜 대통령을 끌고 들어갑니까? 아마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 사저 문제를 가지고 아방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빛을 보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호되게 혼을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강남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처럼 강남에 사저를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시골 고향 마을에 정말 시골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저를 마련하는 이것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강남 사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다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시골 마을의 사저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 공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연아 비대위원님. 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저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이런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SNS에 좀스럽다는 표현을 쓰신 것 두 가지 논란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사저들은 항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농지를 취득해서 그것을 이제 대지로 전용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답변은 시종일관 법적으로 아마 하자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농지는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거래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농지 경력을 살짝 갖고 매입을 해서 결국은 대지로 전용하게 하는 일들이 그동안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도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사저와 경호동을 지키는 입지 선정을 꼭 그곳에 하셨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꼭 지금 사저뿐만이 아니라고 근처에서 정상적으로 대지를 확보해서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특히 지금 LH 사태로 인해서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편법을 쓰고 또는 법을 어기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야당의 공격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오히려 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공분을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대응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SNS에 개인적인 것들을 대응 안 하시는데 그날 그렇게 SNS에 대응을 하셨을까라고 보면 지금 LH 사태로 인해서 일파만파 커지는 국민의 분노, 또 대통령 지지율 하락, 또 여당의 지지율 하락 등 좀 복합적인 마음의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김연아 의원님 대통령님에 관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 제가 짧게 한 말씀 붙이면 대통령님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 글을 쓰셨다. 이거 관심법이죠. 그런데 뭐 법적으로 어떤 탈법이나 위법이나 편법이나 이런 거 전혀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께서 거기에 글을 쓰신 건 어떤 뜻이냐면 제가 적어도 청와대 첫 대변인이었으니까 대통령님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분노가 이렇게 큰데 그 분노를 풀고 재발된 방지를 해야 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국회가 정치권이 바로 아무 문제가 없는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가지고 끌어들임으로써 예. 진흙탕 싸움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본질을 자꾸 잊게 만드는, 그래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해결해서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의 진심 어린 호소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도 조금 네. 추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요. 예. 네, 이제 LH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투기 의심 사례라고 적발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조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이 신도시 주변이라 신도시 택지 안에 땅을 샀다는 거 빼놓고는 농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향후에 은퇴 이후에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투기 혐의를 우리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법을 어기고 뭐 편법이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농지 전용에 사실은 그런 많은 편법들이 있는 게 사실고요. 그런 것들이 관행화되어 있고 뭐 일부 법적으로 적법하다고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타이밍이 LH 직원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SNS에 대응하실 때 조금 신중하지 않았어야 됐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박수현, 김연아 전임과 함께하는 달콤 짭싸름한 정치 분석 여의도 실업자들 잠깐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여의도 실업자들 토론 이어갑니다. 자, 먼저 그 여론조사 결과 하나 말씀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전문업체 STR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 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으면 안 후보 53.7%, 박 후보 30.3%,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맞붙으면 오세훈 후보가 50.8%, 박 후보가 33.1%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지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지금 단일화 지금 협상 이게 비극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먼저 박수현 전 의원님. 네, 이 문제는 우리 김연아 의원님이 먼저 하시죠. 그럴까요? 네. 예, 차라리 그렇게 하시죠. 김연아 전 의원. 예. 네.
어쨌든 뭐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팽팽하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후보가 뭐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양보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특히 이제 지금 오세훈 후보가 한 지난주부터 굉장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예. 또 그 세가 굉장히 지금 높게 주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간은 임박되어 있고 이번 주까지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두 후보 간의 팽팽한 대결은 뭐 당연한 예.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문제는 지금 LH 사태나 또는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인해서 국민의 민심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 민심을 담는 후보에 대해서 그래도 제1야당으로서 국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들이 조금씩 기대를 거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좀 포착이 돼서 예. 저는 제1야당의 비대위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고요. 예. 잘 이 단일화를 이번 주에 이뤄내서 국민들의 그런 여원을 담아서 꼭 이번 선거의 승리로 끌고 가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이를테면 뭐 최근에 그 협상장에서 뭐 고성이 뭐 나오고 그랬지만은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아까 제가 네, 뭐 저는 그런 일은 뭐 비일비재하고요. 그런 예. 일이 드러나는 일이 있고 또 물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뭐 저는 그 고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네. 저희가 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요, 그 오세훈 후보 측 그 캠프 대변인 들어간 두 의원이 뭐 저희가 기자 생활 오랫동안 해봤는데 이번처럼 단일화 순탄한 건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는 뭐 제가 내부에까지 있어서 예. 있지는 않아서 뭐 예. 조수진 대변인의 얘기를 뭐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예, 어쨌든 뭐 다른 단일화 과정에 비해서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덜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수현 위원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뭐 토론하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들으니까 예. 여론조사에 그 표본 포집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지적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던데 예. 뭐 저희는 뭐 그런 것들에 주목하기보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국민에게 크게 혼을 나고 있는 와중이고 혼을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혼을 날 때 저희가 국민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금방 다시 좁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실제로 그 전에 우리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를 했을 때 여론조사 공표 기간 그 마지막에 여론조사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한 15%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결과는 0.6% 차이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여론조사에 일희일비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국민에게 혼날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지금 그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께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일화 과정에 굉장히 국민께 어떤 정치 공학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만 보이게 됨으로써 오히려 피로도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임기 1년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을 회복할 것인가 그런 코로나 사령관을 뽑는 선거이지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면서 1년 내내 그 짧은 임기를 정권을 공격만 하게 될 그런 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께서 충분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그 뭐 순탄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그 야권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혹시나 뭐 단일화가 깨지고 3자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도 조금씩 지금 뭐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아 전 의원. 글쎄요, 저는 지금 상태로서는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3자 대결로 간다는 얘기는 여론조사에서 패배한 후보가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출마할 경우를 상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 두 후보상 서로 본인이 단일화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승복하지 않을 모습을 좀 포착되고 있지 않아서 저는 그거는 뭐 별로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단일화 촉구를 위한 어떤 기자회견을 하신 것은 두 후보가 팽팽할 때 주변에서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가 또 두 후보 간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협상 타결에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중진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오늘 비전 발표회가 있고 아마 이번 주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여론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네. 아마 두 후보가 국민의 단일화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에 저는 모두 다 국민의 명령을 수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좀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비전 발표는 보니까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박수현 전 의원님께서는 보시기에 뭐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사실 뭐 혹시나 이 3자 대결로 가면 또 당이 나지 않겠습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뭐 예.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한 3자 구도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선거에서 이기는 결과 중요하지만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 이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원로들이 나서서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단일화가 쉽지 않다. 그리고 김연아 의원님께서는 단일화를 국민의 명령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렇게 보면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서로의 욕심을 건 다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은 코로나로 또 부동산으로 이렇게 정말 고통을 받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대안 이런 것보다는 정말 공학적으로 어떻게 이 숫자를 합쳐야 이기는가 하는 그런 단일화에만 골몰한 이 모습이 이런 정당이 이런 후보가 과연 대안으로 서울 1,000만 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께서 충분하게 아시는 그러한 필요한 단일화의 과정이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야권 그 단일화에 비해서 여권 단일화, 박영선, 김진애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는 좀 그 언론 관심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단일화가 순조롭게 잘 되니까 예. 싸우는 단일화를 하는 야권보다는 예. 관심이 덜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러나 엊그제 그 두 후보의 그 TV 토론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정말 스탠딩 토론을 통해서 정말 잘 준비된 서울시정에 대해서 어떤 도시 전문가인 김진애 후보 그리고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한 그 진심 이런 것들이 박영선 후보와 함께 어우러져서 예.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정책 토론회를 저는 시민들이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저 스스로도 제가 다 시청을 했는데 예.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토론회였다. 네. 바로 이렇게 1,000만 서울 시민의 미래에 대한 제시입니다. 혼나는 것은 저희가 혼나는 거지만 예. 그렇다고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과거만 고치지는 않을 겁니다. 현명한 서울 시민과 유권자들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택도 책임 있게 하실 것이다. 예. 그 과정이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제 하게 됩니다만 그 과정을 정말 잘 준비된 후보들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연아 비대위원님 의견 듣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예. 여당의 지금 단일화는 사실상 두 분의 지지율 격차가 좀 굉장히 크고요. 예. 또 어떤 두 분의 성격의 차이도 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박 위원장님께서는 정책 대결이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라고 하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그 토론회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나마 기사화된 내용이 사실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의해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로 나온 두 여성 후보가 어떤 여성 인권과 이 성범죄의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민심을 조금 끌어올려고 하는 박영선 후보의 발언에 맞받아치는 김진애 의원의 어떤 그런 사소한 다툼이 더 좀 기사화됐다는 측면에 있어서 예. 글쎄 과연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토론회였는지 좀 의심이 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1년짜리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잘못을 계속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 1년이라도 능숙하게 지금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실력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